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에 사는 부부의 가사 노동 책임이 일방적으로 아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감염되는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4주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두개골이 성인에 비해 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자파가 더 많이 투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가급적 멀리하고 유선 이어폰을 사용해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에 사는 부부의 가사 노동 책임이 일방적으로 아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 부부 가구의 가사 노동 분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7%가 아내가 주로 책임, 남편이 약간 도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 50.9%보다 6.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도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가구의 비중이 2010년 58.5% 대비 3.6%포인트 늘어난 61.1%로 나타났습니다.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가구는 2010년 38.9%에서 2014년 29.3%로 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나눈다고 답한 가구는 같은 기간 9.3%에서 12.1%로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34,9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 감소하며 2월로는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월 혼인 건수는 22,500건으로 지난해 2월보다 7.7% 늘었지만 이는 올해 2월이 작년보다 하루 더 많았던 점이 영향을 끼쳤을 뿐 1, 2월 누계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5.9% 줄었습니다. 한편 이혼은 8,100건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감염되는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4주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수는 4월 셋째 주 2.9명으로 한 달 전 1명에서 2.9배로 늘었습니다. 수족구병은 장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감염 질환으로 손과 발, 입 안쪽에 물집이 생기면서 발열과 두통, 설사와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연령대별로는 0세에서 6세 영유아 환자 비중이 컸습니다. 0세에서 6세 외래 환자 1,000명당 환자 수는 3.7명으로 한 달 전 1.4명에서 크게 뛰었습니다. 예방 백신은 없는 상태여서 손 씻기의 생활화, 장난감과 놀이기구 소독이 중요합니다. 산부인과 병원 3곳에서 산모 14,0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아기 사진 스튜디오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신 모두 1억 원이 넘는 초음파 장비 등의 구매비와 운영비를 떠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임신 중이던 김모 씨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만삭 사진과 아기 50일 사진을 체험해보라는 사진 스튜디오의 홍보 문자입니다. 정보가 유출되고 한다면 당연히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들은 김 씨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부산 김해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 3곳이 산모 14,0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초음파 장비의 설치 운용 비용 1억 4천여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아기 사진 스튜디오 3곳에 정보를 넘긴 겁니다. 산모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태아의 출생일과 혈액형 등 분만 대장 속 정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아까 신생아 확인표라든지 분만 대장 촬영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홍보성 문자를 보내면서 영업에 활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스튜디오 직원은 병원의 무기 아래 신생아실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아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산모에게 공짜로 제공하며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이런 은밀한 뒷거래는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한 스튜디오 업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3곳의 병원장 A씨 등 3명과 스튜디오 대표 3명 등 관계자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중개 중심은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유란하기만 한 채용 박람회 대신 매월 청년 채용의 날에 진짜 사람이 필요한 한두 개사만 참여해 사람을 뽑는데 지원자 전원의 면접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과 일자리의 연계성도 높입니다. 특화된 직업훈련으로 인력을 양성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건설, 금융, 관광, 에너지 등 분야별 취업 행사를 연 60회가량 여는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무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인턴 수료 뒤 정규직으로 2년간 일해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해 이자까지 1,2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10,000명 규모의 청년 취업 내일공제 사업을 도입합니다. 효과성 논란이 큰 인턴 사업 일부의 형태를 바꾼 것인데 고용지원금이 청년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고 기업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외에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30%인 근로자나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 일반 학자금 대출의 거치와 상환 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늘려줘 취업을 전후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또 대학 2, 3학년생 10,000명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 한국인의 연간 1인당 육류 섭취량은 51.3kg, OECD 평균인 63.5kg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한국인의 연간 1인당 육류별 섭취량을 보면 돼지고기가 24.4k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고기가 15.4kg, 쇠고기 11.6kg 순이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닭고기와 쇠고기는 덜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에서 육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미국으로 1인당 연간 89.7kg입니다. 미국인은 1년에 평균 쇠고기 24.5kg, 돼지고기 20.7kg, 닭고기 44.5kg을 먹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육류 섭취량을 보면 중국 47.1kg, 일본 35.5kg으로 한국보다는 적었습니다. 중국은 국가별 육류 섭취량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1년에 중국인들이 먹는 고기는 8,250만 톤으로 세계 육류 섭취량의 31%를 차지합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는 닭고기 섭취량이 다른 육류보다 많았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백색육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으면 6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를 개선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 카시트 안전 실험입니다. 카시트 없이 뒷좌석에 앉은 6살 어린이 모형은 무릎과 얼굴을 앞좌석에 박으면서 가슴과 허리까지 뒤로 꺾입니다. 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으면 머리를 크게 다칠 확률은 98%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살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 기준 45% 수준, 미국이나 일본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카시트 미착용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착용 시 과태료는 현행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도 보다 철저히 관리합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를 기한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강제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작년 말 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526곳에 달하지만 사용금지 팻말만 설치된 채 방치돼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할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 명당 2.9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2명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항목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떨어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63.2%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였다가 2013년 62%를 기록하는 등 점점 떨어졌습니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의 상승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환자는 모두 9,495억 원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6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으며 병원급 이상은 60.8%로 1.8%포인트 뛰었습니다. 암, 심장질환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와 견조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의 경우 제도 개선 시기가 주로 하반기였기 때문에 보장률은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린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겁니다. 최근 IT를 활용한 다양한 자녀 안심 서비스가 출시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서연이. 목걸이처럼 생긴 기기에 대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다 놀았어. 놀이터로 와. 집안일을 하고 있던 엄마는 서연이의 음성을 문자로 확인합니다. 아이의 위치가 10초 단위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거나 할 때 혼자 막 돌아다니려고 해요.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이 위치를 볼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안심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부모님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부모님과 좀 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 시계를 3초간 누르니 SOS 알람이 울리고 엄마에게 곧바로 연락이 갑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찾으러 갈게.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아이들의 귀가가 걱정되는 부모들을 위해 IT와 결합한 다양한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앱도 눈길을 끕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에 GPS를 켜고 버스를 타면 몇 번 버스를 언제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부모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뜹니다. IT를 활용한 자녀 안심 서비스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권고한 하루 당류 섭취량의 마지노선은 50g. 여기서 50g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즉 첨가당인 만큼 음료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담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액상 과당, 감미료 같은 다른 종류의 당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 영양 표시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설탕뿐 아니라 올리고당, 물엿, 꿀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꿀의 경우 천연당으로 잘못 알고 설탕 대신 사용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일부러 추가로 넣게 되는 그런 요리당이나 설탕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 같은 것도 추가로 넣어서 먹게 된다면 이것은 역시 제한돼야 되는 총 당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맛을 내는 양념을 할 때는 양파, 파프리카, 사과, 파인애플과 같은 자연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즙만 있는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요령. 과일 속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데다 포만감을 유발해 비교적 적은 양의 천연당을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이 첨가된 음료보다는 물을, 커피는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고 마시는 습관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 능동 어린이회관에서는 2016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어린이 축제는 재단법인 유경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꿈을 탐험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꿈과 희망을 찾고 용기를 배우는 푸른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는 유경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성과 안전과 건강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어린이들이 즐거우면서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에는 체험과 전시, 공연, 놀이 형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령대별로 나눠져 진행되는데요. 푸른 꿈 탐험대인 유아들을 위해 오뚜기 만들기, 종이 접기, 비즈 블럭 만들기 등 쉽고 재미있는 과학 체험 교실이 열렸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배워볼 수 있는 이동 안전 차량,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체험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체험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또 보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 또 데려와 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매년 어린이날 개최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축제는 수많은 푸른 꿈 나눔이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꿈과 희망을 밝혀주는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9살과 3살의 두 자매가 마이크와 작은 기타를 들고 깜짝 공연에 나섰는데요. 흥분된 마음에 그만 언니보다 먼저 노래를 시작하고만 동생. 첫 소절을 빼앗겨 심술이 난 언니가 넌 기타만 치라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천진난만한 동생. 언니보다 더 감성 풍부한 표정으로 전문가처럼 기타줄을 튕기고 열창을 하는데요. 티격태격 잠깐의 소라를 잇고 듀엣 무대를 마친 자매의 귀여운 모습이 미소를 짓게 되네요. 주차장을 가로지르던 귀여운 강아지. 벼랑간 발걸음을 멈추고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게 지저대기 시작하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네 발로 움직이는 물체와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용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가 자사가 개발 중인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밖으로 끌고 나와 시연을 펼친 건데요.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실제 애완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로봇개. 진짜 개도 헷갈릴 만큼 부드러운 움직임이 눈길을 끄네요. 자전거를 탄 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로를 시원스럽게 질주하는 선수들입니다. 순간 이들의 연습 현장에 불청객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현존하는 조류 가운데 가장 큰 새인 타조입니다. 거기에 멈춰요 라고 말하는 듯 자전거 선수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데요. 도로를 달리는 차만큼 빠른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다고 알려진 이 타조. 젓가락 같은 긴 다리를 성큼성큼 내디디며 선수들을 추격하는 모습이 만화의 한 장면 같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 기르기에 앞장서고 있는 편식 교정 전문가 김아람입니다. 저는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얻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먹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바램들이 생기시지요. 왜 안 먹을까? 왜 이만큼만 먹을까?
옆집 아이에 비해 우리 아이는 왜 먹는 양이 적을까? 이유식책과는 왜 먹는 시간이 다를까? 이러한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서 시청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실까 생각됩니다. 이유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소화 기능의 미숙, 영양 보충의 개념에서의 그 이유식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되어 한국식 밥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숟가락질, 먹는 시간, 씹는 저작 기능, 골고루 식재료 맛보기 등의 일련의 이유식 과정들이 모두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향이 급하지요. 충분히 연습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잘하기를 바라거나 발달 능력이 다른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곧 바르지 않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바르게 먹는 것이 아닌 많이만 먹어라 라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음식 위주 또는 단맛, 짠맛이 강한 간식들을 한없이 주게 됩니다. 입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손에는 이미 들려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이러한 연습 과정이 없이 커서 자칫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현재의 식습관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연습이라는 건 얼마큼을 해야 잘할 수 있게 될까요? 장미란 역도 선수는 얼만큼을 연습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이마다 다릅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끼에 적정량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고기를 또는 채소를 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어른들은 그저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써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바르게 숟가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20분 동안 꼭꼭 씹으며 골고루 먹는 모습을 12번 이상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에서 부모님의 식습관을 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낯선 식재료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어른들도 해외 음식을 처음 만나게 되면 낯설듯이 아이들도 엄마 젖 외에 만나는 식재료들은 모두 낯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통해 식재료와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시각, 후각, 촉각, 청각을 통해 낯선 식재료와 친숙해지면 마지막에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의 바른 식습관 형성은 우리 아이가 해낼 때까지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공하면 듬뿍 칭찬해 주시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용기를 심어주신다면 네오포비아를 극복하고 골고루 바르게 잘 먹는 어린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평생 건강의 기초, 바른 식습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뮤지컬 캣 조르바가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밌는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와우 클래식 앙상블이 열립니다. 예시는 5월 21일이며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동요를,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전하는 우리 동요 사계절 가족음악회가 열립니다. 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요의 세계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 남녀 중고교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아버지, 여학생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경우 게임을 과도하게 몰입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한다면 부모 스스로가 얼마나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